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최근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떤 스타일이냐라는 것들을 정해 봐야 돼요. 왜? 실적 발표 시즌에 우리가 종목을 찾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실적이 딱 발표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고점에 달려 있어서 조금씩 하락하는 것들이죠. 이유인즉슨 선반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면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자의 실수들과 뭐냐면, 야, 실적 발표가 잘 나왔으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우리가 가지고 투자를 대부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치로 보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 통상적으로는 차익물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늘리고 다시 상승하는 것들은 3분기에도 실적이 QOQ 대비해서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거나 풀피파 가동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성이라는 것들 아니면 뭐 P가 좀 더 개선이 되는 것들 뭐 ASP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주식이라는 걸 쌀 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싸게 사는 것들은 사실은 주가가 좀 안 좋을 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그 종목에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예, 다음 분기에 인식이나 매출 인식 같은 게 발생이 될 때, 그때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것.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부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달리는 종목을 올라타게 되면 시간은 오래 필요하지 않으나 미스테이크 했을 때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손실 위험성을 갖다 낮추려고 한다 그러면 주가가 좀 낮은 구간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생산 캐파가 3분기 때부터 한 200에서 300% 늘어나고요. 또 4분기 가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생산 캐파보다 2025년 1월 달 정도 되면 5배 정도가 늘어나는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들이 핵심 월자입니다. 거기랑 거래를 어디 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기술력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검증은 된 것 같습니다. LG화학하고 거래를 했다. 그리고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뻥 때렸는데 다행히 차익물이 나와줘서 저는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을 주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결정 소액형 양극재는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고요. 수명과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런 중요한 핵심 소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모신 소재가 삼성 SDI 향 매출이 기존에는 80%였는데 앞으로는 LG화학 또 LG에너솔루션 이렇게 납품하는 구조를 또 새롭게 채널로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타겟 프라이스인데요.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IBK 투자증권은 18만 원, 미래에셋증권은 20만 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12개월 포워드로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이 보는 것들은 내년도 한 1월 이 정도 수준까지 갔을 때 P와 Q 뭐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는 거 하고요. IBK 같은 경우는 올해 생산분에 대해서만 체크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 2024년도 포워드 가이드에서 이렇게 체크해보고 EPS 비교해보고요. 매출 비교해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2025년도에 대한 매출 이 부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말씀드린 5배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대비해서? 2023년도에 대비해서요. 그러면 65, 30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게 다 반영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풀캐파 가동이 들어가는 구간, 그런 호황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런 EPS 같은 경우도 늘어나겠다. 다만 이런 거죠.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그동안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져 왔다는 점, 이 점을 좀 체크해 보면 우리가 과거로의 회기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해서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를 놔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가가 그렇게 반영을 안 해주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매출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양극화 물질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죠. 사실 오늘 그 공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존의 매출 대비해서 50%에 해당되는 수주를 따냈다라는 것들이죠. 자, 수주를 따냈다. 이건 좋은 뉴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뉴스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공급하고 매출 인식 언제부터 나와? 라고 한다고 그러면
3분기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양극재 캐파는 2만 톤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4년도 10만 톤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30만 톤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3분기 정도쯤 얼마큼 생산하냐 했더니 5.5만 톤이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매출로 인식되는 것들은 기존 거보다 어떻게 돼요? 약 2.5배 정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표가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YY 성장성이 크게 늘어나는 것들이죠.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주가는 왜 하락했냐? 당연히죠. 공장 증설하고 비용 다 나가고 이런 부분들 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하고 거기다가 경기도 안 좋았잖아요.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분야는 대부분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LG화학하고 단결정 소액형 양극재에 납품하는 내용들이 전체 기존에 이런 것들이 한 6,500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이게 요번에 3,500억 정도 되는 매출 이 정도를 계약을 한 거예요. 요게 상당히 크게 중요하죠. 그 기존 매출 6,500억 정도 중에 80%는 어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삼성 SDI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앞으로는 삼성 SDI 매출이 한 6할, 그리고 LG양 매출이 한 40%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계약이 나타날 것이면 틀림없죠. 왜? 3분기부터 북미양 매출 일부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부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점이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생산량으로 승부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장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실리콘 응급제의 변화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가져가면서 대주전자 재료하고 나노신소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거래하고 트레이딩을 했다고 하면 요번엔 다시 양극재 관련돼도 생각해 봐야 돼. 양극재의 변화가 뭐죠? 단결정, 소위경 양극재로 간다.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왜? 2차전지 관련돼서는 당연히 수명 늘리고 화재 위험도 낮추고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양극재든 음극재. 그런데 양극재 비율이 어때요? 2차전지 분야에서는 전체 매출 비중 차지하는 것들의 전체 비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중이 크죠. 실리콘 음극재보다 훨씬 더 매출이나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변화가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생산 캐파 증가,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한번 체크해보면 그대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수주받은 내용까지 다 반영을 해서 아마 예상치를 가지고 우리가 IR 재료를 내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분기, 2분기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매출도 크게 변화가 없지만, 자, 3분기에 크게 늘어나고 4분기도 매출 크게 늘어난다. 이걸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분기, 4분기의 동사의 주가는요, 훨씬 더 높이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 갖고 올란 때 타겟 프라이스가 최고 높은 때가 18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고 나타나는 구간이 들어서는데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되냐? 당연히 주가는 지금 구간보다 훨씬 높은 구간으로 나타나 줘야 되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 딱 발표 나와도 야, 1분기나 별 차이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때는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특히 높이 볼 수는 없는 것들이죠. 자, 오늘 나온 것들은 어때요? 공시 뉴스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갖다 우리가 체크하려고 그러면 너무 일찍 선반영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차익물이 바로 나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로 오른 것은 바로 원점 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블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을 갖다 거래하는 기본 틀은 뭐다? 예, 시간을 주면 해결이 된다. 우리가 이거 최대 몇 개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대부분 선반영하니까요. 3분기 말, 그러니까 4분기 초에 실적 발표 나오는 시즌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한 10월 한 초? 이 정도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8, 9, 10. 그러니까 길어야 3달에서 4달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추정치를 다 반영을 하고 지금 고밸류에이션 돼 있던 것까지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계산한 타겟 프라이스가
미래에 있어서는 20이고 IBK 투자증권은 18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온 뉴스, 이건 뭐 그때 당시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상승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리콘 소재, 그러니까 나노신소재 거래할 때, 대주전자재를 상승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네요. 자, 그런 거 상당히 좋은 거죠. 주가가 놀리고 있다는 거. 근데 실질적인 매출은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원점으로의 회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222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 균형치가 계속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한 위치로 들어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22 이동평균선 아랫단으로 가는 것들은 이젠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YOY 대비해서 P와 Q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간 드디어 진입하니까 222 이동평 일단 아랫단은 싼 거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11선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따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4만 5천 원이에요, 이게. 14만 5천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하에서, 다운해서 평균 매수단가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타겟은 어디다? 여기 17만 5천 원과 18만 원. 이 구간이 1차 타겟이 되고요.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2차인데, 일단 1차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왜? 그때 가서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딴 데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14만 5천 원 정도에서 17만 5천 원 이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20% 이상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뉴스로 올라간 것들, 올라가다가 반등하고 눌린 것. 이런 모습도 기술적으로는 비슷하고요. 오늘 이렇게 움직였던 이 부분은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뭐 작업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거예요. 확실한 공시는 나왔다. 어디하고? 예, LG화학이 공급하는 확실한 이슈는 나왔습니다. LG화학이, 그죠? 양극화 물질을 공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LG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코스모 신소재.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세간의 평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주면 여러분 14만 5천 원 아래에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우리가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매수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내일 모레부터 매수하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음봉 한두 개 정도 들어오면 너무너무 감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부터 바라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크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뜬다. 그러면 같이 좀 따라가 줘도 괜찮겠죠. 분할 매수라는 건 여러분 한 세 번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들어가시면 전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3, 33, 33%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평균 매수 단가 저기 저거들이 14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가시고,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우리가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투자할 때는 항상 무엇을 줘야 된다? 시간을 줘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간에 샀는지 이 구간에 샀는지 모르지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달리고 있는 거 올라치면 그럼 바로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장단점이 있다. 다만 달리는 거 올라타는 것들은 높은 가격에 사는 것들은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저점 구간보다 상당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 우리가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싼 가격에 사면 빨리 팔아야 돼요. 이걸 재고로 안고 있으면 큰일 떨어질 수도 있거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낮은 구간에 사면 예, 우리가 리스크를 그만큼 덜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장사의 상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면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이 점을 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꼭 한 종목에 대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뭐 1억을 사기로 했던 그거 꼭 다 사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20%, 30%만 매수해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모든 물건을 거래했는데 말입니다.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뭐 내 계좌는 플러스잖아요. 그런 쪽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수익이 난 게 있다 그러면 그 정리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물량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구독이 가장 필요합니다.